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100세 건강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뇌인데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걸어다니고 악수하고 만지는 동작,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 생각하고 판단하고 토론하는 이성을 관리하는 곳이 뇌인데요. 컴퓨터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 관련 질병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뇌에는 소교세포, T셀, B셀 등 많은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뇌 건강과 면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을 이기고 극복하는 면역 건강, 복약침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을 이겨내는 면역 건강, 복약침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생소한 병인데요. 최근 들어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떨림과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신경 퇴행성 질환인데요. 노화가 파킨슨병의 주범입니다. 과거에는 파킨슨병이 적었는데요. 고령자가 별로 없었고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적었습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발표한 떨림 증상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당시 의사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평소 볼 수 없는 증상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평균 수명이 30대로 짧아 환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느린 동작, 불안한 자세가 특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을 잘 분비하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흑질은 뇌 중뇌에 있는데요. 거물흑, 재료질 자를 써서 검은 부위라는 뜻입니다. 실제 보면 회색빛이 나는 부위인데요. 영어로 substantia nigra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파킨슨 환자 수는 2014년도에 9만 6천 명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11만 5천 명으로 3년 만에 20%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80대 이상이 47%, 70대가 38%, 60대는 12%, 50대는 3%로 50세 이상이 99%를 차지하는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파킨슨 환자 수는 늘어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 파킨슨 환자가 적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흑질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신경 호르몬입니다.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 움직임이 잘 안 되는데요. 손발이 떨리고 몸속이 떨리고 머리가 떨리고 발음이 잘 안 되고 목소리가 떨리고 작아지고 걸음이 잘 안 되고 다리를
질질 끌고 팔다리의 기운이 없고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허리 등이 구부러지고 천천히 걷고 걸을 때 휘청거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글씨가 잘 안 써지고 쓰면 점점 작아지고 단추를 잘 못 잠그고 섬세한 손 동작이 어렵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대변이 잘 안 나오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목, 어깨, 허리, 팔,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증상은 도파민 부족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몸속 떨림을 호소하는 분은 10분 중 1분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근육의 떨림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특징 중 하나가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인데요. 날이 추워지면 더 뻣뻣해지고 심하게 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장해도 몸이 더 떨리고 뻣뻣해집니다. 파킨슨병은 의사 파킨슨이 죽은 후에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870년도에 신경과학 아버지라 부르는 장 마르텐 샤르코가 명명했습니다. 떨림 증상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발표한 의사 파킨슨을 기리면서 명명했는데요. 논문이 발표된 지 53년 후에 파킨슨병이라는 질병명이 탄생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에 바로 진단받지 못하고 다른 병을 먼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다른 병과 증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를 질질 끌어요 하면 허리 디스크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팔다리에 기운이 너무 없어요 하면 당뇨가 있으셔서 합병증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팔이 힘이 없고 단추도 잘 못 잠가요 하면 목 디스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팔다리가 힘이 없다고 하니까 근무력증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중풍을 의심해서 뇌 촬영을 했다가 이상이 없어서 다시 중증 근무력증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킨슨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과거보다는 초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9천억 개의 신경악교세포가 있는데요. 하나의 신경은 10,000 개의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기관이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아세포는 신경세포의 보조세포인데요. 뇌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는 기능도 있고요. 신경세포의 영양공급, 면역작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소교세포, CD4 T셀, 조절 T셀 등이 있습니다. 면역학에서 과도한 면역세포와 과도한 면역염증 물질이 흑질세포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기전을 확인했습니다. 소교세포에서 분비하는 인터루킨 1과 TNF-알파가 흑질세포를 파괴하고 CD4 T셀도 흑질세포 파괴에 관련하고 활성산소도 흑질세포를 파괴합니다. 조절 T세포는 기능이 저하되면 과도한 면역세포와 과도한 면역염증 물질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흑질세포는 더욱더 손상되고 파킨슨병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파킨슨병 증상은 2000년 전 한의학 서적 황제내경에서도 설명하는데요. 떨림과 경직, 머리를 웅크리고 눈은 한쪽을 응시하고 몸통은 앞으로 숙이고 걸을 때 떨림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한의학 봉약침 치료가 조절 T세포를 강화시켜 과도한 면역세포와 과도한 면역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교세포에서 분비하는 인터루킨 1과 TNF-알파가 감소하였고 과도한 CD4 T셀도 억제되어 흑질 손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흑질을 손상하는 활성산소도 억제되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복약침 치료를 한 결과 운동기능, 일상생활기능, 균형 잡기, 15m 왕복 보행 속도 등의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임상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떨리는 증상은 파킨슨병뿐 아니라 다른 병에서도 오는데요. 본태성 떨림에서도 손떨림, 머리 떨림이 있습니다. 본태성 떨림은 머리 떨림, 손떨림이 있는데요. 머리 떨림은 채머리라고도 하고 두손증이라고도 합니다. 손떨림은 수전증이라고도 합니다. 본태성 떨림은 단순 떨림이고요. 파킨슨병처럼 뇌 문제로 오는 병은 아닙니다. 본태성 떨림은 긴장을 하면 떨리지만 편안한 상태에서는 떨림이 없는데요. 파킨슨병은 긴장할 때도 떨리고 편안한 상태에서도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은 완전히 다른데요. 병의 위중이 다릅니다. 본태성 떨림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파킨슨병은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과서상으로 파킨슨병과 본태성 떨림은 완전히 다른 병이지만 임상에서는 본태성 떨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몇 년 지나 파킨슨병 진단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본태성 떨림하고 파킨슨병 전조 증상하고 구분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몸에 떨림이 있을 때부터 예방치료하고 몸관리 하셔야 하는데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떨리니까 남들 앞에 나서기 싫고 사회활동을 불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뇌에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중내, 교, 연수 등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이들 부분이 협조를 해서 팔, 다리,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걷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발을 끌고 천천히 걷고 휘청거리는 증상이 파킨슨병 때문이고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난다고 믿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뇌의 다른 부위 이상으로도 이런 동작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에 이상이 온 손의 위축증이라는 병도 걸음을 못 걷고 바닥에 앉으면 뒤로 넘어지고 동작이 느려지고 걸음도 느려집니다. 손의 교, 연수에 동시 문제가 생긴 다계통 위축증도 걸음이 안 되고 발음이 안 되고 어지럽고 소변, 대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행성 핵산마비라는 병도 걸음이 안 되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자주 넘어지고 휘청거리면서 걷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도 잘 걷지 못하고 발음도 약해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샤이드레이거라는 질병도 말도 잘 못하고 자주 어지럽고 소대변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파킨슨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들을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 플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 모두 뇌에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니, 저 병원 가면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또 이 병원 가면 손의 위축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가 맞는 거야 하시는데 둘 다 맞습니다.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플러스 안에는 손의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등 여러 질병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안에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등 25개의 구가 있는데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나는 서울에 살아, 또 어떤 때는 나는 강서구에 살아 말해도 둘 다 맞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산마비 등은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 파킨슨 병보다는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성 핵산마비는 고개를 움직여서 천정이나 바닥을 보지 않고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눈만으로 바닥이나 천정을 보면 어지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샤이드레이거 증후군은 자율신경 이상으로 소변 대변이 잘 안 나오고 땀이 잘 안 나거나 한쪽 팔다리 감각이 없거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 심하기도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의 축삭이라는 신경보호막이 면역세포와 면역염증 물질의 공격으로 파괴되면서 생기는데요. 팔다리 마비가 오면서 잘 걷지 못하고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무뎌지고 소대변을 못 보고 성기능 장애가 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모두 글씨를 잘 못 쓰는데요. 파킨슨병은 쓸수록 글씨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휘청거리면서 걷고 넘어지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화난 얼굴처럼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고 글씨를 잘 못 쓰고 단추를 잘 못 잠그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대변이 잘 안 나오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다른 부위의 병들,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샤이드레이거 증후군, 루이소체 치매, 다발성 경화증, 진행성 핵산마비 등의 질병에서도 그런 동작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글씨 쓰고 하는 동작이 뇌의 한 부위에서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 즉 흑질, 손해, 교, 연수, 시상액 등이 서로 협조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부위라도 이상이 생기면 동작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파킨슨병만 손떨림, 동작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플러스에 해당하는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산마비, 다발성 경화증 등의 질병도 그런 동작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뇌세포는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노화 속도를 늦추고 동작 이상을 개선하고 발음도 개선하고 우울증도 해소하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 목표입니다.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심한 잠꼬대, 하지불안 장애, 자면서 옆 사람을 막 손발로 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자면서 화내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고 어지럽고 목소리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다리 힘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리는 뇌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예방 치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면역 건강, 본약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치료를 통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꾸준히 몸 관리하시고 면역 관리하시고 또 열심히 치료를 하셔서 오늘보다 더 호전되시고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60대 중반이신데 5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서 약 드시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보다 증상이 더 심해졌고 걸을 때 휘청거리시고 처음에는 왼손만 떨리셨는데 지금 오른손도 떨리시고 발음도 안 좋아져서 전화하실 때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혼자 우시고 밤에 잘 못 주무시고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파킨슨병을 일기 몇 기로 나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머님이 몇 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한의학 치료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머님이 지금 파킨슨병 진단 받으시고 우울증도 생기셨고 밖에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꼭 나으셔서 파킨슨병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몇 기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님은 3기 정도로 보이십니다. 파킨슨병은 1기부터 5기로 구분하는데요. 그 전 단계 전조 증상은 한 0기로 보고 있습니다. 1기에서 5기로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1기가 진행되는데 한 2년에서 2.5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평균 수치에 해당하고요. 환자에 따라 더 빠른 분도 있고 더 느린 분도 있습니다. 3기가 되면 걸을 때 이제 휘청거림이 있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단추 잠그는 게 잘 안 되고요. 글씨가 잘 안 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이런 동작 중에 잘 안 되는 동작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남성은 직장에서 일하실 때 컴퓨터 이렇게 워드 작업 잘 안 되시고 발음도 잘 안 좋아지셔서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걸을 때 너무 천천히 걷게 되고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3기 중반 한 3.5기 정도 되면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우울해하셔서 모임도 잘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이렇게 떨림 때문에 그리고 자세가 굽어지고 동작이 느려져서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친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요.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시니까 이사하시거나 집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면 나만 억울하게 왜 이런 병이 걸렸나, 열심히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 신은 왜 이런 병을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분들의 고통을 깊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힘들게 키우시고 시집장가 보내시고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 때가 되니까 또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평생 고생만 하다 간다고 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시면 극복하고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을 수 있습니다. 꼭 극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머님은 4기, 5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4기가 되면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5기가 되면 소대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파킨슨 환자분이 걸음이 안 되니까 네 발로 걸을 때가 정말 행복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이 행복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님은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마음껏 걸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열심히 치료하시면 발음도 또렷해지시고 몸에 힘도 나시고 우울증 없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약침, 본약침, 매선요법, 교정요법 등의 많은 치료가 있는데요. 한의학 치료들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좀 느리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또 효과가 있다는 보고와 임상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임상 연구에서 병원 약물과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서 파킨슨병 진행이 지연되고 증상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인데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반대로 노화 질병인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도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200살까지 죽지 않고 산다면 대부분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데요.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월병인데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모든 이의 희망입니다. 뇌 면역 기능이 건강해야 노화가 지연되고 병이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과로도 줄이시고 술, 담배도 줄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도 드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